오늘의 코인, 오늘은 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살펴보시면서 시장 흐름들 하나하나 살펴보실 텐데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 금요일과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혼조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는 하락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하긴 했지만 소폭의 상승률로 마감된 시장이었고요. 국채 수익률, 달러 인덱스 모두 주춤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으로 유동성 자체가 좀 사라진 느낌이 만연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년치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지만 시장 반응 역시도 미비했고요. 무엇보다 CPY와 P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좀 관망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기술주에 관한 상승에 관한 전망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모멘텀들이 조금은 약하다라는 게 시장 자체를 심심하게 만들었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흐름들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크립토 헤드라인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록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ETF가 GBTC의 운용 자산을 뛰어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요. 마지막에 보이시는 또 이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슈는 또 SEC가 리플의 10월 초까지 항소가 가능하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사실 리플 관련한 호재가 이제 어느 정도 또 한 번의 악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또 관련해서 퍼즈님께서 이야기 자세히 들려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어드바이저들이 고객에게 비트코인 ETF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또 가능성들 때문에 기관 자산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도 시장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모건 스탠리의 이런 행보가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 사례 중에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보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ETF에 관한 관심들 그리고 우리가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러한 호재들도 우리 시장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글로벌 시가총액으로 한번 넘어가서 시장에 관해서 우리 비트코인 어떤 위치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메타 플랫폼과의 사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또 한 번 9위를 탈환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골드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버 같은 경우에도 8위에 랭킹되면서 자산 가치로서의 굳건한 자리를 여전히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크립토 시장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가격 시세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그래도 24시간 기준으로 2%가량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59,700달러 선이고요. 6만 달러 선 다시 한번 더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 사이로는 또 7%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2,700달러 나타내고 있고요. 알트코인들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와 리플코인, 도지코인 모두 다 간밤에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이 도지코인이 7%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그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지는 시가총액으로는 카르다노 에이다와 우리가 또 시바이누 코인도 찾아볼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2%가량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흐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에 관한 면밀한 이야기들 좀 나눠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퍼즈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또 나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리플에 관한 또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리플의 상승을 지켜보셨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지켜봤는데 네. 이제 제가 그동안 꾸준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네. 리플 이제 중요한 건 다 이겼다. 제가 매번 강조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리플을 굉장히 많이 다뤘거든요. 기억나시겠지만.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다뤘는데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약식 판결 났을 때 이미 결정이 됐다. 이미 리플이 이겼다. 중요한 건 그때 이겼기 때문에 그 항소를 건 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요번에 뭐 벌금 문 것도 벌금이 적게 나오면 좋은 거지 뭐 많이 나온다고 해서 딱히 문제될 것도 아니고. 네, 리플이 이제 벌금을 못 낼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항소해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낮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호재는 반영된 거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이제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욕을 많이 먹었죠. 무슨 소리냐? 뭐 이거 이래서 안 오르는 거지. 이것만 되면 오를 거다. 이것만 되면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원하시는 만큼 지금 오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너튜브에 이제 리플에 관한 가격 전망이 너무 지나치게 크게 이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최근에 봤어요. 15,000원까지 막. 뭐 15,000원이 뭐 이상한 것까지는 아닌데 네. 근데 뭐 바라보시더라고요. 한 600배 네. 간다는 둥 네, 뭐 맞아요. 막 이러는 거를 그게 그러니까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또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이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리플을 저는 응원해요. 응원하는 건데 리플 응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네, 돈을 버는 건 별개잖아요. 그쵸, 리플 그쵸. 응원하는 것과 돈을 버는 네. 건 별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쭉 가지고 왔는데 그 제가 요거를 그냥 괜히 갖고 온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리플을 많이 좀 다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요 화면을 일단 갖고 왔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때 당시만 해도 국내 언론사들도 다 외국 기사 복붙이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밤새 가면서 판결문 번역해가면서 갖고 와가지고 했었는데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리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고 응원하고 그다음에 정말 리플이 잘 되길 바라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이때 약식 판결이 났던 거를 번역해가면서 다뤘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요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실제 방송 여기 출연한 요 화면이에요. 요걸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 난 거고 그리고 리플이 개인에게 판매한 것도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 라고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리플사가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법 위반이다. 요게 지금 이제 벌금을 얼마 내라고 이제 요번에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갈링하우스 및 경영진의 불법 행위는 세모. 네, 이렇게 판결이 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요것도 항소 관련해서 나왔을 때 이제 제가 갖고 온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그 혐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 판매한 거는 혐의 기각. 그 다음에 뭐 다른 기타 배포한 것도 혐의 기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SEC가 이제 항소한 것도 우리가 이제 앵커님이랑 저랑 같이 거래소에서 이제 리플을 사고 판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전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네, 아니고 그 무슨 뭐 프로그래밍으로 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 그거는 뭐 엄청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맞아요. 네,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법 위반했는데 그거에 대한 벌금을 얼마나 낼 것이냐. 요게 어쨌든 관건이었고 또 벌금을 낸다고 하니까 벌금 내면 망한다는 둥 뭐 리플이 그런 돈이 없다라는 둥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때 약식 판결했을 때 이미 결론이 났다. 이미 예, 리플이 이겼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뭐냐면 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리플의 가격이 SEC가 소송을 했을 때 리플의 가격이 떨어진 게 왜냐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거가 증권이야? 그러면 증권 거래 라이센스가 없는 데서는 다 상폐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송이 걸리자마자 코인베이스나 이런 데서 다 상폐를 시켰어요. 그러면 상폐를 시켜서 만약에 이게 진짜 증권이 되면은 거래소에서 다 상폐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원할 때 사고 원할 때 팔지 못하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원할 때 살 수 없고 원할 때 팔 수가 없는 코인에 대한 네.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갑자기 너무 단순한 건데 어려운데요? 아니 그냥 네. 아니,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죠. 네.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어야지만 그 코인을 사는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팔 수 있는 걸 사고 싶지. 그렇네요. 어려우니까 네, 당연하죠. 매수 매도가 네, 네, 어려워지니까 수요가 네. 떨어진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비상장 주식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사기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그런 인기가 거고. 없는 네, 거죠. 인기가 없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NFT도 가격 비싼 걸 하나 사고 파는 게 어려우니까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 물론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거래소에서 대다수에서 상패가 대다수는 아니고 코인베이스 및 큰 거래소에서 상패가 됐었고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에는 수요 감소를 나타낸 거고 그래서 리플의 가격이 폭락했던 거였어요. 근데 약식 판결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는 증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코인베이스에서 바로 다시 상장을 시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나자마자 요 리플의 가격이 거의 100% 가까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 차트 잠깐 보시면은 좋은데 이게 이제 23년 7월 14일 날 이제 리플이 코인베이스 재상장이라고 나오고 이게 7월 12일인가 그때 약식 판결이 났었을 거예요. 12일인가 13일인가 아무튼 그때 딱 났는데 그래서 약식 판결이 나자마자 이렇게 리플이 오른 거거든요. 왜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 상장시키니까 재상장이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사고 팔 수 있네? 혹은 상패돼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못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네? 맞아요. 하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딱 된 건데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뭐냐면 자 리플이 벌금을 얼마를 물든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생기나요? 그렇진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리플을 투자할 사람들은 이미 다 투자하고 있어. 맞아, 언제? 맞아. 약식 판결이 됐을 때. 맞아. 네, 그때 이미 다 요 정도면 충분하네. 우리 리스크 없네라고 하면서 들어갈 사람들은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뭐 벌금이 SEC가 원하는 벌금의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고 다만 리플이 원하는 벌금에서는 더 높고 뭐 이래서 서로 지들이 뭐 이겼다라고 한다는데 어쨌든 리플이 벌금을 얼마 물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렇네요. 이걸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냐 이거죠. 리플이 벌금을 조금 더 많이 그렇네. 낸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첫 판결도 아니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리플이 올라나요, 이번에? 오르긴 했는데 다시 네, 떨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오르긴 했는데 많이 오른 게 아니고 다시 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거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모든 코인의 가격, 모든 코인뿐만 아니고 모든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아. 공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아. 그러면 가격 변동은 없는 거예요. 근데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인데도 가격이 올라갔다? 그럼 제자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곰곰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중요한 건 다 이겼다 그랬잖아요. 네. 네, 해서 어쨌든 지금 법원이 이제 벌금 이만큼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가지고 뭐 서로 뭐 합의를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항소를 할 수도 있고 하겠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리플에게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걸 짚어주셨는데 네. 그러면 진짜 뭐가 호재냐? 그러니까. 지금 판결이 마무리가 되는 게 판결만 마무리되면은 뭐 무조건 600배 간다는 둥 어쩌다는 둥 말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판결이 난다고 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안 샀던 사람이 사나요? 그렇진 않죠. 네. 네. 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이미 약식 판결을 이미 샀죠. 나왔을 때 네. 이미 샀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호재거나 리플이 폭발적으로 오르려면 어떤 게 동반돼야 되냐면 이미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요 합의가 잘 끝나고 소송이 마무리되는 게 일단 먼저긴 해요. 그거 하면 어쨌든 조금 오르겠죠, 당연히. 네, 당연히 오르는데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리플 홀더분들이 만족할 만한 상승이 오려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다 더하기 대기업이랑 뭐 긴밀한 협업. 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랑 뭐 같이 뭐를 진행한다던가. 사업적인 어떤 그게 아니면은 있어요? 현물 ETF 리플 현물 나온다구나. ETF. 이런 거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현물 ETF까지 진행되기가 일단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물 ETF까지 가는 요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리플이 먼저 소송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어디에서 뭐 선물 같은 것도 뭐 이렇게 CM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되고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또 현물 ETF까지 되고 이렇게까지 본다 그러면 소송 종료가 호재가 맞긴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소송만 종료된다고 해서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 거는 단순히 소송 종료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현혹시켰던 사람들은 당연히 말을 바꾸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안 올라가니까 요것만 끝나면 맞아요. 올라갑니다. 뭐 벌금만 내면 올라갑니다. 소송만 종료되면 올라갑니다. 뭐 하면 올라갑니다.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거에 이제 현혹되시지 마시고 어쨌든 소송이 종료된다고 해서 진짜 리플의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다만 그거를 기점으로 다른 호재들이 연이어서 터지면 그러면 이제 뭐 만족할 만한 상승이라고 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네 뭐 꿈깨라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게 매번 좌절하잖아요. 기대했는데 안 되면 좌절하고 기대했는데 안 되면 좌절하고 해서 좀 시야를 넓게 보고 아 정말로 수요가 늘어나는 게 뭐가 있을까? 과연 소송만 종료된다고 과연 수요가 늘어날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멀리 보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리플 차트도 한번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리플 차트를 좀 같이 보면은 리플이 어쨌든 큰 추세선이 있어요. 엄청나게 긴 추세선이 저 있는데 빨간 게 큰 추세선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2018년 1월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2021년이고 요거를 두 개 이은 선이 있는데 요거를 뚫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 약식 판결이 났을 때도 못 뚫었고 요때도 그 비트코인 최고점 찍을 때도 못 뚫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벌금 내라고 벌금 이만큼 내라고 얘기 나왔을 때도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뚫고 있어요. 어머. 네, 근데 네. 넘을 수 없는 벽이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네. 이제 제 채널에서는 네. 여기 살짝 뚫었을 때 살짝 네, 뚫었을 때 이거 뚫은 것 같다라고 제가 호드갑을 네. 떨었었는데 역시. 왜냐면 저도 너무 기다렸으니까 요 선을 뚫기를. 근데 어쨌든 지금 주봉 마감으로 요 위로 확실히 올라와야만 뚫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요거를 뚫고 올라오게 되면 네, 어쨌든 큰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요걸 뚫는다고 사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엄청나게 그냥 이상한 움직임을 주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걸 단순히 뚫는다고 그냥 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기 힘드시겠다 네. 그러면. 그죠? 그래서 네. 저는 차라리 여기 있는 요 약식 판결로 인했던 약식 판결로 인해서 올랐던 요 자리 있죠. 네. 요거 위로 올라가면 그때서야. 네, 한 네. 1.1달러 정도. 뭐 원화로 치면 한 1,500원 정도 되려나요? 한 요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다. 신규로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가서 사도 좀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요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무난히 제 생각에는 2018년에 있었던 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최소 3,000원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3,000원이라고 하니까 야 내가 그 3,000원 까지 올라가는 거 기다리려고 내가 지금 몇 년을 기다리는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은데 저는 어쨌든 그냥 차트만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행복회로 심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요게 어느 타이밍에 3,000원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해요. 내년 상반기까지 3,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내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엇 파동을 한 번 더 겪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제 생각엔 한 13,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기다리면요. 네,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한 3,000원 이상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내년 안에 한 3,000원, 12,000원, 13,000원 이 정도를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000원 정도를 찍고 내려오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에 3,000원 정도만 찍고 떨어지는 거면은 요번에 어쨌든 2018년에 있었던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살짝 뚫고 떨어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리플을 장투로 들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어떤 코인 있을까요? 솔라나? 아니요. 솔라나는 생긴 지 얼마 안 비트코인? 됐고. 네, 맞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계속 고점을 갱신하잖아요. 네. 그렇죠?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코인이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이더리움도 계속 고점을 갱신하죠. 그러네요. 이렇게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코인이 있는데 굳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코인 요번에 이제 요만큼 갔다가 떨어지는 건데 이런 코인을 장투로 들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다만 불장의 막바지에 가서 잠깐 오르는 거 그냥 갈아타가지고 수익 거두는 약간 이런 용도로는 괜찮죠. 네. 근데 요번에 만약에 리플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장투 코인으로서의 가치는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요번에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네. 저도 뭐 10,000원 이상 올라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리플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장투로 갖고 있을 만하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좀 이러한 점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가 알트코인 중에는 이렇게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약간 장기로 볼 만한 그런 종목은 없는 건가요? 알트코인 중에는? 비트 이더 있잖아요. 비트 이더 빼고는 아직까지는 좀 그러니까 몇몇 개 코인들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저만 몰라 알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근데 제일 이제 궁금한데요? 네. 그 비트가 사실 알트코인보다 난이도가 훨씬 쉽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물려도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고점을 갱신하니까 물려도 언젠간 탈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리플 만약에 2018년도에 물렸으면은 지금 한 6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탈출을 못했잖아요. 네, 그냥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리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그때 2018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다수의 코인들이 다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는 좀 탈출하기 쉬운. 비상구가 없는 거죠, 리플은. 네, 그렇죠. 네, 탈출하기 쉬운 그리고 그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4년에 한 번씩 고점을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코인들을 좀 장투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리플이 무조건 이번에 고점을 갱신해야 된다. 네, 그래서 10,000원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비상구가 없는 코인 리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네, 아직 고점 갱신할 수도 있으니까. 네. 하지만 퍼즈님 리플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제 객관적인 분석을 해주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점을 달성하게 되면 또 새로운 전략과 시나리오로 한번 퍼즈님과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비트코인 분석할 시간이 될까요, 퍼즈님? 네, 잠깐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일봉 볼린저 밴드인데, 네, 요게 이제 파란색이 중심선이고 이제 상단선, 하단선인데 그 꼬리를 얘가 길게 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단선에서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하단선 터치, 상단선 터치, 하단선 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요 중심선을 뚫고 올라왔으면 좋았는데 이 중심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지금 저항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라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떨어지게 되면 요 하단선에서 반등하는지 봐야 되고 올라가게 되면 요 상승, 요 중심선을 뚫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중심선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상단선까지는 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묘해요. 네,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좀 섣불리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좀 한 발자국 좀 빠져서 네, 뭐 여유가 되시면 조금 현금화를 좀 하셔도 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네, 그래서 올라가면 재빨리 사고, 네,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점을 노려서 한번 사보고 이런 걸 좀 시도해 볼 만한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비트코인 분석까지 받아봤는데 사실 차트상에 좀 뚜렷한 시나리오가 있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들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보유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기에는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의 동향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거시경제에 관한 리스크들도 지금 공존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리플 이야기부터 또 비트코인 분석까지 받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답답한 시간들 많이 지나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저희가 언제나 여러분들 옆에 있으니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좋은 전략들 얻어가시고 또 지금의 포지션들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투자고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